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가 예측되면서 전선은 동부의 루한스크주에 고착되어 있어서 전선에 큰 변화는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 땅을 확실하게 영토화하겠다는 목표를 드러내고 있고요. 대규모 병력으로 치열하게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작전을 막아내면서 피하간에 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세베로도네스크가 제2의 마리우폴이 될 것이라는 전황과 관련해서 그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현재 전황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루한스크 주의 세베로도네스크 도시가 네 방향 가운데 서쪽을 제외한 3면에서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대대급 러시아군이 도하작전 중에 우크라이나군의 매복 공격으로 전멸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때 그 하천도 세베로도네츠크의 북쪽 외관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러시아군이 여길 점령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을까 하는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를 장악하게 되면 하르키우 주의 이지움과 리만 그리고 루한스크 주의 슬라반스크, 포파나야를 잇는 그러한 지역의 삼각지대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 지역 안에 우크라이나 군을 포위할 수 있다는, 포위망으로 가둘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측에서 보면 이곳 세베르도네스크를 필사적으로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지역 안에 투입된 우크라이나 병력은 현재 1만 5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동부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전체 우크라이나 군의 병력이 30만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결코 적은 수는 아닙니다. 러시아군의 화력 집중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세베로도네스크를 사수하기에는 상당히 힘에 부친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서쪽으로 열린 루트를 따라서 슬라반스크로 후퇴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군 지휘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베로도네스크를 철수하면 안 된다. 철수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발레리 잘루즈니 총참모장은 부하의 생명을 한 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는 철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 루한스크 주지사는 23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리우폴에서 빼낸 병력도 세베로도네츠크에 투입되었는데 이곳에서 마리우폴과 같은 초토화 전술을 구사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주장을 했으며 서쪽으로 향하는 세베르스키 도네츠크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도 하나만 남겨놓고 모두 파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베로도네츠크는 거의 외부와 지금 고립되고 있는 실정이고 우크라이나군이 마치 마리우폴의 아조 연대 비슷한 그런 형편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군이 반격하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군의 막강한 그 집중 포격을 막아낼지는 의문이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고립된 우크라이나군이 공세에 밀려서 세베로도네츠크 아조트 화학공장에 숨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질산 암모니움과 비료를 생산하는 이 아조트 화학공장에 만약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 화학공장에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데 만약에 폭발이 일어났다고 치면은 반경 20km 내에 모든 생명체가 살아남지 못한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도를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도는 미국의 전쟁연구소의 전황도입니다. 5월 28일자 전황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몰도바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기 이제 국경이 이렇게 있고 밑에 루마니아, 그다음에 여기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를 접해서 여기 벨라루스, 여기서부터 러시아입니다. 이게 다 러시아의 영토이죠. 여기 붉은색으로 칠한 부분이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장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진하게 비금친 붉은색은 돈바스 지역, 루한스크와 도네츠크의 일부 지역을 합해서 돈바스라고 부르는데 이 돈바스를 두고 러시아군과 8년 동안 전쟁을 벌였던 지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역은 이번에 전쟁에서 남부 지역을 빼앗긴 지역입니다. 마리우폴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는 크림반도입니다. 이 크림반도는 2014년에 러시아가 이 지역을 장악을 해서 영토화했죠. 현재 우크라이나는
아직까지 항구 역할을 하는 지역이 여기 오데사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러시아가 장악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바다가 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칠해진 이 부분이 현재 러시아가 영토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처음에는 여기 수도인 키이우까지 함락을 해서 벨라루스 국경을 중심으로 해서 북서쪽에 군대를 여기를 투입해서 키이우를 점령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이 남쪽으로 밀려 내려와서 이 동남부 지역을 지금 영토화하기 위해서 장기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조금 키워서요. 지금 말씀드린 세베로도네츠크라고 하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 군이 장악을 했다가 러시아의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지역의 중요성은 세베로도네츠크 이 지역이 함락되면 이쪽에 리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 위에 이지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어망이 연결이 되고 또 이쪽에 도네츠크 지역에 러시아 군대가 주둔해서 북상하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의 포위망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포위망에 우크라이나 군이 갇힐 수도 있다. 세베로도네츠크가 전날에 마리우폴이 함락될 때까지 그렇게 초토화 작전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 면적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5배 큽니다. 우리나라 남한 그 면적에 비해서 5배가 큰데 이 지금 러시아가 장악한 이 지역을 통틀어서 본다면 얼추 우리나라 남한의 영토와 거의 비슷한 그런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볼 때에 우크라이나가 호락호락 이 지역을 러시아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리 불리한 전세라고 할지라도 강인한 우크라이나군이 여기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군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적절한 보급이나 병력 보충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고요. 그에 따라서 러시아군이 장기전에 따라서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3만 명의 전사자를 냈다고 하는 그런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를 제2의 마리우폴로 만들기에는 러시아군도 역부족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전문가도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으로서는 하루빨리 서방이 지원하는 무기가 전장까지 도착해서 효과적인 공격력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이 속히 멈추고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평화가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구 GTV입니다.